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기업은 백화점형 할인점, 바로 세이브존 INC입니다. 이 기업이 보유한 자산 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건 뭐 엄청난 바근 세일 같은데 왜 시장은 이 기회를 외면하고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논의가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의 핵심 논제는 이겁니다. 세이브존 INC는 막대한 부동산 가치의 재평가를 앞둔 숨겨진 자산주일까요? 아니면 본업인 유통업의 쇠퇴로 인해 저평가가 고착화된 가치 함정일까요? 저는 이 기업의 아주 견고한 재무 구조와 그 잠재된 부동산 가치를 볼 때 지금이 바로 가치 재평가의 서막이라고 봅니다. 외부적인 환경 변화가 이 잠자던 거인을 깨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좀 반대입니다. 쇠퇴하는 본업의 경쟁력, 그리고 솔직히 불투명한 성장 동력을 고려하면요. 지금의 이 저평가는 오히려 시장의 합리적인 평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화려한 자산 뒤에 가려진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제 입장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이브존 INC를 그냥 단순한 유통기업으로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 기업의 핵심은 사실상 우량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 회사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0.3배 수준이라는 건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회사를 통째로 한 300억 원에 사서 당장 모든 자산을 장부 가격대로만 팔아치워도 1000억 원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시장이 왜 이런 엄청난 세일을 외면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죠. 그리고 이 자산의 안정성은 정말 압도적인 재무 상태가 뒷받침합니다. 부채 비율이 15.6%에 불과해요. 동종 업계 평균이 거의 98%에 육박하는 걸 생각하면 이건 거의 무차입 경영에 가깝습니다.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버텨낼 수 있는 그야말로 금융 요새를 쌓아둔 셈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잠자던 자산을 깨울 촉매제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세이브존 INC처럼 자산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던 저PBR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건 더 이상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 재평가를 이끌어낼 아주 강력한 외부 압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상당히 매력적인 숫자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함정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장 없는 자산 가치는 그저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과 같습니다. 실현되지 않는 신기로일 뿐이죠. 가치 함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겉보기엔 싸 보이는데 사실은 영원히 그 가격에 머무를 운명인 주식, 뭐랄까, 낡고 수리비만 계속 들어가는 중고차처럼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가치를 갉아먹기만 할 뿐 절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요. 세이브존 INC의 현실을 한번 보죠. 첫째, 본업인 오프라인 유통업은 이미 구조적인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쿠팡 같은 온라인 공용들이 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됐고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죠. 2025년 3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 적자 마이너스 6.8억 원이라는 숫자는 이게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이런 구조적 한계가 수면 위로 드러난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성장 동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난 10년이 넘도록 신규 점포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는 건 회사가 성장을 포기하고 그냥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대단하다는 자산 가치가 과연 실현 가능하냐는 문제입니다. 핵심 자산인 해운대 부지 재건축이요? 글쎄요, 수년째 구체적인 계획 하나 없이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막대한 자본과 시간,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초고난도 프로젝트거든요. 성공적으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수 있다는 거죠. 본업인 유통사업의 가치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네요. 저는 그 본업이 지금처럼 막대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관리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매출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식품 비중이 60%를 훌쩍 넘어요. 이건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각 지점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
이게 단순히 고객을 끌기 위한 미끼 상품이 아닙니다. 이미 그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커뮤니티 시설로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이건 온라인 쇼핑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충성도 높은 고정 고객층을 확보하는 강력한 지역적 해자, 모트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바로 그 현금 창출 능력이 이미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3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것을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통의 패러다임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정적인 캐시카우는커녕 오히려 매년 유지비만 잡아먹고 기업의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해자가 아니라 성 안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지적에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관점을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3분기 부진이 어디 세이브존 INC만의 문제였나요?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거시경제 전반의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폭풍울 속에서 이 기업의 진정한 강점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압도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 덕분에 세이브존 INC는 높은 이자 비용에 허덕이는 경쟁사들보다 위기를 버텨낼 체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다른 기업들의 생존을 걱정할 때 이 회사는 흔들림 없이 자산을 지켜낼 힘이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텨내는 힘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버텨내서 뭘 할 것이냐? 이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요. 그 자산을 제대로 활용할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특히 부동산 개발은 구체적인 계획과 강력한 실행 의지가 없다면 그저 주주들을 현혹하기 위한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과거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과거 대주주의 세금 회피 이슈처럼 이 기업의 경영 방식이 과연 일반 주주들의 이익과 항상 일치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모든 주주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솔직히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외부 변수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정책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자산을 쌓아두기만 하고 주주 가치를 외면하는 그런 경영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정책적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기업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해운대 재건축이 성공적인 선례로 추진된다면 이건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5개 점포의 자산 가치까지 연쇄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겁니다. 더 이상은 자산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 프로그램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이지 법적 강제성이 없어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죠. 시장의 반응이 이걸 냉정하게 증명합니다. 지난 12월 18일에 저PBR 테마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19일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12% 넘게 급락했어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 테마에 따른 단기 급등일 뿐 이 기업의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나 자산 개발 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시장은 보여주기식 변화가 아닌 진짜 행동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작은 신호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자료에서 언급된 IoT 신제품 출시 계획이나 R&D 투자를 15%나 늘렸다는 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회사가 현재 유통업에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마존이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거인이 된 것처럼 모든 위대한 전환은 처음에는 작고 연관성 없어 보이는 시도에서 시작되거든요. 이런 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시도가 과연 의미 있는 전략인지 아니면 핵심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리려는 주의 분산용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오프라인 할인점이
갑자기 기존 사업과 아무런 시너지도 없는 IoT 스마트홈 솔루션을 출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솔직히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게 들립니다. 오히려 이건 뚜렷한 미래 성장 비전이 부재하다는 방증으로 보일 수 있어요. 경영학에서 말하는 가치 파괴적 다각화, 디월시피케이션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위험이 큽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 본업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경우죠. 이것이 과연 진정한 성장 전략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의 관심을 끌기 위한 구색 맞추기식 계획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이브존 INC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와 압도적인 재무 안정성이라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안전마진을 제공합니다. PBR 0.3배라는 수치는 지금 투자하면 회사가 망해서 청산하더라도 원금을 잃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본업의 부진이라는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과도할 정도로 반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강력한 정책의 순풍을 타고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거대한 자산 가치를 깨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동력이 없는 자산은 박제된 가치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질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꿀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그건 그림의 떡일 뿐이죠. 핵심 사업인 유통업의 경쟁력 약화와 미래 비전의 부재, 이것이 바로 현재 저평가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불확실한 자산 재평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만 의존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치 함정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이브존 INC를 통해 하나의 기업을 자산이라는 렌즈와 사업이라는 렌즈로 볼 때 얼마나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기업의 내재된 가치가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탐구할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더 디베이트를 마칩니다.